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년 전 32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그 5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7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통장 잔고는 120만 원입니다. 32년을 일해서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야 했던 그 돈이 2년도 안 되어서 증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운영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된 과정까지 숨김없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이었습니다. 회사 생활 32년 차. 저는 부장 직급으로 생산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메일 확인하고 회의 준비하고, 그런데 오전 10시쯤 인사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왠지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임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힘든 얘기부터 꺼내서 죄송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부장님께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예퇴직? 나를 32년을 일했는데?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명예퇴직을 선택하시면 통상 퇴직금의 1.5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치 급여도 별도로 지급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본 퇴직금이 약 3억 5천, 거기에 1.5배면 5억 2,500만 원, 6개월 급여까지 하면 거의 5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5일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당신 회사 그만두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괜찮아. 퇴직금이 5억이 넘어. 그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억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예퇴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퇴직 준비를 하고 2022년 4월 초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32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첫 한 달은 쉬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55세였거든요. 먼저 헤드헌터한테 연락했습니다. 부장님 경력이면 괜찮은 자리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채용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제 경력에 맞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전부 탈락이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서류에서 떨어졌고 어떤 회사는 면접까지 갔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55세 경력직은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고 급여는 높게 받아야 하니까 부담이고 젊은 직원들 관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취업은 안 되고 시간만 흘러가고 통장에 있는 5억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퇴직했다며? 뭐 할 거야?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재취업이 생각보다 안 되네. 재취업? 그거 시간 낭비야.
우리 나이에 어느 회사가 받아주겠어? 그 친구는 2년 전에 퇴직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페 하는데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어. 한 달에 순수익이 400은 나와. 400만 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초기 투자는 얼마나 들어? 나는 2억 정도 들었어.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아서 골라서 할 수 있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작년에 퇴직하고 치킨집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배달 주문이 워낙 많아서 매출이 잘 나와. 치킨집? 그거 힘들지 않아? 처음에만 좀 힘들어. 익숙해지면 괜찮아. 나는 본사에서 다 가르쳐줘서 쉬웠어.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재취업은 안 되고. 창업?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퇴직 후 창업. 프랜차이즈 추천. 검색할수록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검증된 시스템으로 실패 없는 창업. 본사 전문 교육 슈퍼바이저 지원. 설명회 공고도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치킨 전국 1200개 매장. 월 평균 매출 4,500만 원. 치킨이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배달도 잘 되고 수요도 꾸준하고. 설명회 신청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초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한 건물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대부분 저랑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50대 중후반. 다들 비슷한 상황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퇴직하고 재취업 안 되고 창업 알아보는. 본사 직원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치킨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6조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치킨은 현재 전국 12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가맹점 주님들의 평균 만족도가 4.5점입니다. 만족도 높은 가맹점주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오픈했는데요. 지금은 월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 많았는데 본사에서 다 도와줘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창업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창업 비용 내역.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주방 설비 3천만 원. 초도 물품 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지역마다 상위. 권리금 2천만 원 기존 업소의 경우. 기타 1,000만 원. 총 투자 비용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2억. 제 퇴직금의 40%.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월 매출이 평균 4,500만 원이고 순수익률이 15%라고 가정하면 월 순수익이 675만 원입니다. 1년이면 8,100만 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투자하고 1년에 8천만 원 버는 거면 2년 반이면 투자금 회수.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사는 완벽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또 넘어갔습니다. 본사 지원 시스템. 3주간 집중 교육 이론 실습. 전담 슈퍼바이저 배정. 오픈 당일 본사 직원 현장 지원. 마케팅 자료 무료 제공. 본사 콜센터 24시간 운영. 정기적인 메뉴 개발 및 업데이트. 여러분은 치킨을 한 번도 튀겨본 적 없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레시피도 표준화되어 있고 타이머만 맞추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위안이 됐습니다. 아, 경험 없어도 되는구나.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 프로모션으로 가맹비 50% 할인해 드립니다. 1,000만 원이 500만 원입니다. 옆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없나요? 본사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맹점의 5년 생존율은 82%입니다. 일반 자영업 생존율이 30%대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죠. 82%. 그럼 10명 중 8명은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치킨 장사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맹점주님들 대부분이 경험 없이 시작하셨어요. 본사에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입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본사 상권 분석팀이 직접 나가서 분석해 드립니다. 유동인구, 경쟁 매장, 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입지를 추천해 드려요. 계약하면 얼마나 걸려서 오픈할 수 있나요? 보통 3,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지 확정하고 인테리어하고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억이면 큰돈인데. 근데 안 하면 뭐하지? 재취업은 안 되는데.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프랜차이즈 설명회 다녀왔어. 무슨 프랜차이즈? 치킨집.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킨집? 당신 평생 치킨 튀겨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본사에서 다 가르쳐 준대. 교육도 3주 동안 해주고.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 2억 정도. 2억. 아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퇴직금 5억 중에 2억을 치킨집에 넣는다고. 근데 월 순수익이 600에서 700 정도 나온대. 그럼 2년 반이면 본전 뽑고. 나온 데가 아니라 나온다는 거야. 보장이 되는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당신 56, 나 54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모험하기엔 너무 큰 돈이야. 그럼 재취업은? 3개월 동안 알아봤는데 한 군데도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럼 다른 거 해. 치킨집보다 안정적인 거. 뭐가 있는데? 요즘 자영업 다 힘들어.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내는 반대했고 저는 설득하려 했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2억은 정말 큰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지? 친구들도 다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82%가 성공한다는데 내가 왜 18%에 속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32년을 회사 다녔는데 이제 와서 재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설명회도 몇 군데 더 다녀왔습니다. 커피숍, 분식점, 또 다른 치킨 브랜드. 근데 결국 처음 갔던 그 치킨 브랜드가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본사에 다시 갔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면책 조항, 위약금 조항 같은 것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보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앞부분에 나온 본사 지원 사항이었으니까요.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불안,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도 사장님이 되는 거야.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 결정한 거면 뭐라고 말 안 할게. 대신 잘해. 제발. 걱정하지 마. 본사에서 다 도와준대. 그날 밤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치킨집 창업 후기, 프랜차이즈 치킨 현실, 영상들을 보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 5천만 원, 치킨집으로 제2의 인생. 근데 가끔 이런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본사 말 믿지 마세요. 저는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그런 댓글들은 일부러 안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남들이 실패한다고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니야. 이미 돈을 내버렸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계약 다음 주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지 선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를 원했습니다. 신도시요? 거기 아파트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네, 그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 상권 분석팀 직원과 함께 현장 답사를 나갔습니다. 후보지가 세 군데였습니다. 1번 매장 대로변 1층. 월 임대료 250만원. 보증금 3천만원. 면적 25평. 장점 대로변이라 눈에 잘 띈. 단점 주차 공간 없음. 2번 매장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월 임대료 200만원. 보증금 2천만원. 면적 20평. 장점 배달 주문 유리, 주차 가능. 단점 경쟁 치킨집 2개 있음. 3번 매장 대학교 근처 반지하. 월 임대료 150만원. 보증금 1,500만원. 면적 22평. 장점 임대료 저렴, 대학생 수요. 단점 반지하라 접근성 떨어짐. 본사 직원이 추천했습니다. 2번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단지가 크고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경쟁업소가 있긴 한데 우리 브랜드 경쟁력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1번이 끌렸습니다. 대로변이라 간판도 크게 달 수 있고 눈에 잘 띄니까. 근데 임대료가 50만원 더 비쌌습니다. 1년이면 600만원 차이. 2번으로 하겠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신규 매장이었거든요. 이제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리가 됐습니다. 투자금 내역 1차. 가맹비 500만원 할인가. 교육비 300만원. 보증금 2천만원. 첫 달 월세 200만원. 합계 3천만원. 아직 인테리어도 안 했는데 벌써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나왔습니다.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기본 패키지가 5천만원입니다. 여기엔 바닥, 벽, 천장 시공, 조명, 간판, 기본 가구가 포함됩니다. 5천만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야 해서요. 그리고 주방 설비는 별도입니다. 주방 설비 견적도 받았습니다. 주방 설비. 튀김기 대형 2대 1,200만원. 냉장고 냉동고 800만원. 작업대 300만원. 후드 시스템 600만원. 기타 소품 300만원. 합계 3,200만원. 이것도 본사 지정업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AS나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요. 다른 데서 사면 안 되나 물어봤더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 내역 2차. 인테리어 5천만원. 주방 설비 3,200만원. 추가 투자 8,200만원. 벌써 1억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도 물품 구매가 남았습니다. 초도 물품. 닭고기 1개월분 300만원. 소스 양념 150만원. 포장 용기 비닐 100만원. 유니폼 50만원. 합계 600만원. 그리고 이것저것 예비비로 4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최종 투자금 1억 2천만원. 설명회에서 들었던 것보다 2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가 겁났습니다. 여보,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가. 얼마나? 1억 2천. 뭐? 2억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부가세랑 예비비 생각 못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5억 2천에서 1억 2천을 쓰고 남은 돈 4억. 아직 4억이나 남았어.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8월 초 본사 교육장에 갔습니다. 3주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주는 이론 교육, 브랜드 이념, 위생관리, 고객 서비스, 주문 시스템 사용법.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절반은 졸았습니다. 둘째 주부터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치킨 튀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닭을 튀김기에 넣고 타이머를 3분의 1분으로 맞추세요. 온도는 175도로 고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와, 이거 쉬운데요? 강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두 마리 튀기니까 쉽죠. 나중에 주문 20개 동시에 들어오면 달라요.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셋째 주는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실제 매장처럼 주문을 받고 튀기고 포장하는 연습. 조별로 해서 경쟁도 시켰습니다. 시간 내에 주문 10개 처리하기. 정신 없었습니다. 주문 확인하고 닭 튀기고 소스 바르고 포장하고 땀이 뻘뻘 났습니다. 시간 촉과 10분 안에 끝내야 하는데 15분 걸렸네요. 이게 뭐야? 생각보다 어렵잖아. 하지만 교육이 끝날 무렵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치킨 전문가십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매장 오픈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직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홀서빙은 아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게 됩니다. 문제는 주방 보조였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치킨을 튀기고 보조 인력 1명이 필요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 치킨집 주방 보조. 시급 9,500원 최저임금. 근무시간 오후 4시부터 밤 12시 8시간. 주 6일 근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제야 몇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20대 초반 남자. 전에 치킨집에서 일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다음 주부터요. 좋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 오픈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데 합격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지금요? 이틀 후가 오픈인데. 죄송합니다. 끊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40대 중반 여성분이었습니다. 급하시죠? 제가 내일부터 나갈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조건도 묻지 않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자주 지각하고 결근하는지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2년 9월 1일.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내 가게가 열리는 거야. 손님들이 올까? 잘할 수 있을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장으로 갔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치킨점.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다. 오픈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본사에서 직원 2명이 지원 나왔습니다. 오픈 첫날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4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손님이 안 왔습니다. 왜 안 오지? 5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후라이드 한 마리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주문. 닭을 튀김기에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3분의 1분으로 맞췄습니다. 3분의 1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띵 마이너스. 다 튀겨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소스를 발랐습니다. 포장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손님이 나갔습니다. 나 지금 장사하고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으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7시쯤엔 주방이 정신없었습니다. 주문 5개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후라이드 2 양념 2 반반 하나. 교육 때 배운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튀김기가 2대밖에 없는데 주문은 5개. 어떤 걸 먼저 튀겨야 하나? 타이머는 3분의 1분인데 동시에 다 넣으면 나중에 나온 것들은 시간이 안 맞고 땀이 뻘뻘 났습니다. 본사 직원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로 나눠서. 그렇게 첫날을 버텼습니다. 밤 12시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첫날 매출 78만 원. 78만 원.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오픈 첫날은
보통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라고 했거든요. 내일은 더 나오겠지. 둘째 날, 매출 65만원. 첫날보다 줄었습니다. 셋째 날, 매출 52만원. 더 줄었습니다. 넷째 날, 매출 48만원. 왜 이렇게 안 되지?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요. 오픈 초반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세요. 전단지 돌리시고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5,000장. 그랜드 오픈 이벤트. 프라이드 50% 할인. 전단지 돌리는데 비용 30만원. 그 다음날 주문이 좀 늘었습니다. 매출 95만원. 이제 좀 되는구나.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95만원 매출 중에 절반이 할인 주문이었습니다. 실제 수익은 50만원 정도. 첫 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 총 매출 438만원. 일평균 약 63만원. 본사에서 말했던 일평균 150만원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9월 총 매출 1850만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9월 지출, 재료비 닭고기, 소스 등 650만원 매출의 35%, 인건비 직원 1명 260만원, 임대료 200만원, 전기가스 수도 80만원, 배달앱 수수료 12% 220만원, 기타 포장재, 소모품 100만원, 총 지출 1510만원, 순수익 340만원, 340만원. 제가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했으니까 한 달에 312시간. 시급으로 따지면 약 1만 1,000원. 알바생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월 340만 원이면 투자금 회수하는데 35개월, 거의 3년이 걸립니다. 첫 달이라 그런 거야. 다음 달부터 나아지겠지.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할인도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10월 1주 360만원, 10월 2주 340만원, 10월 3주 320만원.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고민했습니다. 주변 경쟁 치킨집을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이 3개 더 있었습니다. BBQ, 교촌치킨, 또 다른 브랜드. 다들 배달앱에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1+1, 50% 할인, 무료 배달.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도 할인을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특가, 30% 할인. 주문은 늘었습니다. 근데 수익은 더 줄었습니다. 10월이 끝났습니다. 10월 총 매출 1,420만원, 10월 순수익 180만원, 9월보다 매출도 수익도 줄었습니다. 180만원. 임대료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아직 2달밖에 안 됐어. 11월.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11월 총 매출 1,180만원. 지출은 비슷했습니다. 11월 순수익 마이너스 50만원. 적자였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케팅을 더 하셔야 합니다. SNS 광고, 전단지, 프로모션.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 메뉴를 추가하세요. 신메뉴 출시하면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신메뉴. 본사에서 신메뉴 개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지금 적자인데 300만 원을 더 쓴다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매운 양념 치킨. 처음 일주일은 주문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300만 원 날렸습니다. 11월 중순. 주방 보조 직원이 또 나갔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데 취직했어요. 지금 또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급을 1만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명이 왔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일을 시켜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안 되는지 자주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12월 초, 이분도 나가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 혼자 주방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홀 서빙하다가 주방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둘이서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은 치킨 성수기라고 들었습니다. 겨울엔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습니다. 근데 12월 일주 매출 280만원.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왔습니다.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주문은 수수료가 12%나 나갔습니다. 100만원 매출이면 12만원을 배달앱에 줘야 했습니다. 게다가 경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다들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1+1 무료 배달 콜라 서비스. 저도 따라했습니다. 근데 프로모션을 하면 할수록 수익은 더 줄었습니다. 12월이 끝났습니다. 12월 총 매출 1,050만원. 12월 순수익 마이너스 120만원. 또 적자였습니다. 1월 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3억 4천만원. 4개월 만에 6천만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1,500만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23개월, 약 2년 후엔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교육과 시스템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실제 운영은 점주님 역량입니다. 그럼 광고 지원 같은 건 없나요? 본사 차원의 TV 광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매장 광고는 점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답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뒷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본사는 매출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아니, 봤어도 무시했을 겁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전단지 1만 장 60만원, 배달앱 광고 1개월 150만원, SNS 광고 50만원, 총 260만원. 전단지에는 큰 할인을 걸었습니다. 신년 특가, 모든 메뉴 40% 할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월 일주 매출 520만원.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0% 할인이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만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주문이 60개씩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할인이 끝났습니다. 주문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1월 2주 매출 280만원. 결국 1월도 1월 총 매출 1320만원. 1월 순수익 마이너스 180만원. 적자였습니다. 260만원을 마케팅에 쓰고 180만원 적자. 실질적으로 440만원을 날렸습니다. 2월 초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허리가 못 견딘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가 왔네요. 많이 무리하셨어요? 일 때문에. 계속 서 있어야 해서요. 한동안 푹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고 가게를 닫을 수도 없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아내도 손목 터널증 후군이 왔습니다. 치킨 포장하느라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둘 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3억 1천만원. 5개월 만에 9천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후엔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1. 지금 당장 가게를 접는다.
장점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단점 지금까지 투자한 1억 2천만 원이 날아간다. 조금 더 버틴다. 장점 혹시 모를 반등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단점 계속 적자면 더 큰 손실이 생긴다.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1번을 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몸도 힘들고 돈도 계속 나가고. 저는 2번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 접으면 1억 2천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럼 계속하면 1억 2천이 2억, 3억이 될 수도 있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월 말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6개월만 더 버티자. 봄이 오면 나아질 거야. 은행에 갔습니다. 사업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매출 자료랑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셨나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낮으시네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7%입니다. 7%. 비싼 금리였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라 빚이었으니까요.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3월 총 매출 980만 원.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치킨을 덜 찾았습니다. 겨울에는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게 국룰이지만 봄에는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선호했습니다. 3월도 적자였습니다. 3월 순수익 마이너스 230만 원. 대출받은 돈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월 초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 가야 돼. 아내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 혼자였습니다. 직원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주문받고 튀기고 포장하고 배달 보내고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수척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4월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4월 총 매출 820만 원. 한 달 매출이 1천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4월 순수익 마이너스 350만 원.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2억 6천만 원. 7개월 만에 2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평균 약 3,7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7개월 후면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시스템도 드리고 교육도 했고 마케팅 자료도 드렸고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데 본사에서 책임은 안 지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운영 실패 책임은 점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하면 가맹비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맹비를 받는 겁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저희는 시스템과 브랜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실제 운영 성공 여부는 점주님의 역량입니다. 역량?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입지 선정, 마케팅,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은 점주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점주를 위한 게 아니라 본사를 위한 시스템이었다는 걸. 본사는 가맹비, 교육비, 물품 공급으로 이미 돈을 벌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본사는 상관없었습니다. 5월 초 옆 가게 사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집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 글쎄요. 요즘 다들 힘들죠. 사장님은? 저도 힘들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네요. 치킨집 하시죠? 프랜차이즈? 네. 아, 그거 힘들어요. 저희 여기 상가에 치킨집이 벌써 세 번째예요. 네. 예전에 BBQ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나가고 그 다음에 멕시카나 왔는데 1년 만에 나가고 이번에 사장님네가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다들 왜 나갔어요? 매출이 안 나와서요. 이 상권이 치킨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경쟁도 심하고. 그럼 본사에서 입지 분석할 때 왜 추천한 거죠? 그거야.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 자리가 좋든 나쁘든.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사 상권 분석팀이 추천했던 이 입지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자리였다는 걸. 5월 중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래, 접자. 인정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걸. 폐업을 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폐업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5년인데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위약금 1,0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네.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년 계약 기간 내중도 해지 시 위약금 1,000만 원. 이것도 처음 계약할 때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나는 5년 이상 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약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다음은 임대계약.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폐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년 계약인데 1년도 안 됐잖아요. 중도 해지하면 보증금에서 위약금 빼야죠. 얼마나 빼나요? 500만 원. 또 5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철거 비용 200만 원. 주방 설비 처분 거의 값을 못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주고 산 튀김기를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까 폐업 비용 약 1,200만 원. 여기에 남은 재료비, 밀린 공과금 등등. 총 폐업 비용 1,500만 원. 2023년 6월 30일. 가게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간판 불을 껐습니다.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인테리어. 3천만 원 주고 산 튀김기.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에 와서 최종 계산을 했습니다. 총 투자금. 초기 투자 1억 2천만 원. 9개월 운영 적자 약 1억 8천만 원. 마케팅 추가 비용 600만 원. 대출금 3천만 원. 폐업 비용 1,500만 원. 총 손실 3억 7,100만 원. 퇴직금 5억 2천에서 3억 7천을 쓰고 남은 돈 1억 5천만 원. 거기에 대출금 3천만 원 갚아야 하니까 실제 남은 돈 1억 2천만 원. 9개월 만에 4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습니다. 연 7%, 월 17만 원씩. 2023년 7월. 가게를 접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하루 20시간씩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 재료 주문해야 하는데. 아, 오늘 배달의 프로모션 확인해야.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아, 가게 없구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시간을 잃은 것보다 제 자존심이 무너진 게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아내와의 관계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렸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8월부터 다시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나이는 이제 56세. 1년 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력서에 2022년 퇴직 후
자영업 9개월 이렇게 썼는데 면접관들이 물었습니다. 자영업 하셨다가 왜 그만두셨어요?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럼 지금 다시 취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서요. 면접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돈 없어서 다시 취업하려는 거구나. 결과는 다 탈락이었습니다. 9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너무 오래 안 보였으니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치킨집 한다며? 어때? 접었어. 벌써? 왜? 매출이 안 나와서. 친구들 표정이 애매해졌습니다. 동정? 연민? 작년에 나도 카페 하는데 괜찮아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카페 잘 되고 있어? 나도 작년 말에 접었어. 적자 너무 심해서 1년 반 하다가 접었지.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한 달에 400만 원 번다고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분식점 했다가 6개월 만에 접었어. 투자금 1억 날렸지. 다들 비슷했습니다. 퇴직하고 자영업 시작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서로의 실패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건 나만이 아니구나.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유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실패 원인 1. 경험 없는 업종 선택. 저는 평생 제조업에서 일했습니다. 음식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법은 배울 수 있었지만 장사하는 법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손님 응대, 마케팅, 재고 관리,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배우는 건데 저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패 원인 2. 과도한 초기 투자. 1억 2천만 원. 너무 많은 돈을 처음에 쏟아부었습니다. 본사에서 추천한 대로 다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절반만 투자하고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면 실패해도 손실이 적었을 겁니다. 실패 원인 3. 입지 선정 실패. 상권 분석을 본사에만 맡겼습니다. 제가 직접 그 지역을 며칠 동안 관찰하고 경쟁 업체를 조사하고 유동인구를 세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사 말만 믿었습니다. 실패 원인 4. 프랜차이즈 본사 맹신. 본사가 모든 걸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본사는 가맹비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실패 원인 5. 손절 타이밍을 놓침. 3개월 차에 이미 적자였습니다. 그때 접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 고문에 빠졌습니다. 결국 9개월을 버티면서 손실만 커졌습니다. 실패 원인 6. 감정적 의사결정.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취업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지. 친구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미 돈 넣었으니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10월.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것을. 본사 탓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선택한 건 저였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은 것도 제 잘못이고 입지를 제대로 확인 안 한 것도 제 잘못이고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도 제 잘못이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금은 2024년 1월입니다. 폐업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9,860원.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법니다. 56세 전직 부장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수입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내도 낮에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 9,860원. 한 달에 약 200만 원.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 450만 원. 남은 돈 1억 2천만 원에서 생활비 쓰고 대출 이자 갚고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원망만 했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는 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대화하고 웃고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계획은 이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돈을 모으고 대출금을 다 갚고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58세가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재취업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훈 1. 퇴직금은 사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다. 5억이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사업에 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비로 아껴야 합니다. 절대 모험에 쓰면 안 됩니다. 교훈 2. 경험 없는 업종은 절대 피하라.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사는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책이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업종을 하고 싶다면 최소 1년 이상 그 업종에서 일해보고 시작하세요. 교훈 3. 초기 투자는 최소화하라. 처음부터 크게 벌리면 안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테스트하고 잘 되면 그때 키우세요. 저처럼 1억 2천을 한 번에 쏟아붓지 마세요. 교훈 4. 손절 타이밍을 미리 정하라. 3개월 안에 손익분기점 못 넘으면 접는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희망 고문에 빠지면 손실만 커집니다. 교훈 5.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라. 특히 면책 조항, 위약금 조항,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까지 다 읽으세요. 그리고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교훈 6. 가족 의견을 존중하라. 배우자가 반대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교훈 7. 냉정하게 숫자를 보라.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매출, 지출, 순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교훈 8. 본사 말을 100% 믿지 마라. 본사는 가맹점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사 말은 참고만 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교훈 9. 입지는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라. 상권 분석 보고서만 보지 마세요.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며칠 동안 관찰하세요. 경쟁업체, 유동인구, 배달 수요 등을 직접 확인하세요. 교훈 10. 실패해도 인생은 계속된다. 저는 4억을 날렸습니다. 56세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가족과 함께 의논하세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